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차 원격 수업의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결혼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가능하면 이번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은 극갈래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배웠습니다. 극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배우기 위해서 대표적인 극의 한 종류인 희곡의 결혼 작품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주된 두 등장인물이 있었죠.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우리가 들으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작가가 지금 상연되는 이 공연 무대를 통해서 관객에게, 그리고 이 희곡을 읽고 있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조금은 여러분들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핵심 내용은 어쩌면 여성 주인공의 대사에 나왔습니다. 그죠? 저는 덤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말이었어요. 그죠? 덤이란 뭔가 바로 그건데요. 예, 작품에서 남자는 계속해서 이 여자가 말한 덤의 의미를 생각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젊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까지 모두 다 덤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략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합니다. 그죠? 둘이 점점 사랑을 느꼈죠.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암시하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계속 가져가죠. 무엇인가를 때가 되어서 가져가는 존재였는데 이제 남자의 저고리까지 뺏어가요.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청혼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냅니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뻔뻔해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 남자가 내 것이라고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보면 어쩌면 삶의 한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아요. 어쩌면 모두 이 극을 보는 관객, 이 희곡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극의 전반부에서 남자는 다 자기 것인 척 했죠. 다 자기 것인 척 했지만 사실은 당당하게 우리는 모두 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당당하게, 뻔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당한 것이에요. 그죠? 당당하게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자는 충격을 받죠. 모두 빌린 것들 뿐이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저 달림도, 저 은색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나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말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보나마나 뻔하죠. 그죠? 여자가 믿었던 것이 다 허상이라고 거짓이었다고. 그렇죠? 사실은 빈털터림을 알게 되었을 때 물론 놀랄 수는 있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인, 그때 이제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옵니다. 가져와 이제 이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을 신습니다.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죠? 아주 상징적인 어쩌면 장치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두발로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남자를 한 번에 확 차버릴 수 있는 어쩌면 이 하인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죠? 운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쩌면 죽음의 순간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하인은 신의 대리자일 수도 있는 존재예요. 인생으로 환원해 본다면. 남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여자는 갈등에 휩싸이죠. 아, 어쩌면 좋아. 하인은 구두를 거의 다 신습니다. 이 남자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이 여자는 어머니께 맹세를 했어요. 그 남자가 빈털터리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라고 한 어머니에게 맹세까지 했는데,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어쩌면, 그죠? 이 극에서 남자 주인공이 빼앗기는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관객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도 벗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다 벗어줄지라도 사랑 한 가지는 남는다, 이런 얘기네요.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속장이었습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자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닌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에 담는다. 자기 물건 담으면서 이별을 고하죠.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나간다. 잠깐만요.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이 여자는 이별을 결심한 것 같아요.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남자가 붙잡아요. 여자는 침묵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옆으로. 남자,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여자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지만 이 어떻게 보면 비난인데 비난이 아니죠, 그죠? 비난이 아닌 투로 말을 해야 되죠. 이게 지시문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죠. 이게 또 관객을 극속으로 확 끌어들여요. 이게 당신 겁니까?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죠, 그죠?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이제 알겠어요? 어쩌면 이 남자의 이 대사는 관객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세요. 이제 희곡을 읽을 때는 공연의 순간을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 공연 남자와 여자 하인이 공연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객석에 앉아 있어요. 그죠?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은 처음에는 그게 내용에 몰입되면서 생각이 바뀔 거예요. 가진다는 게 뭔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어쩌면 현재 진행형으로 공연되고 있는 이 무대를 보는 관객들도 이 극속에 깊이 들어와서 생각한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없구나라는 이 대사에 어쩌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인은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하인은 이 희곡의 전개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끊임없이 가져가는 존재예요. 그죠? 끊임없이 가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끝에 커다란 신발을 신었죠. 커다란 신발을 신어서 그게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상징적으로는 이 하인은 그게 긴장, 특히 신발끈을 막 커다란 거 실을 때 극은 전개되고 있지만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쪽 한쪽에서 큰 구두를 신고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이 남자에게 모든 것을 줘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조성시킵니다. 상징적으로 이 하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하는
어떤 신의 시간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이기도 하겠죠. 어쩌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에서는 장치, 무대 장치, 소품, 대사들이 소설, 서사 장르보다 훨씬 더 함축적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계속 얘기했듯이 희곡은 정해진 시간 안에 관객에게 인생의 전모를 확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극적으로 확 던져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장치, 소품, 배치, 대사 이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하인도 굉장히 함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 왜 안 넘어가죠? 자, 연결해서 115쪽 보겠습니다. 남자, 난 가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자, 또 관객을 끌어들이죠.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어?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리지요. 드렸죠.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죠.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내 인생에서 당신은 소중한 나의 덤입니다. 남자,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채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합니다. 그만해요. 이제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하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읽었나요? 선생님은 이 희곡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장면도 상상하고 다른 무엇보다 이 한 단어, 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선생님도 어떤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느낀 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느낌이 선생님하고 다를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내가 선생님이 느낀 거는 그 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소중한 내 인생,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소중한 관계,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불타는 청춘 네,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 덤을 누리다가 돌려주어야 할 때 미련 없이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자세,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 그래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아주 잘 전달해 준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 극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무대 장면을 막 상상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 상상했던 내용들, 재밌게 읽었던 내용들 마무리 정리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작품은 필기 내용은 또 따로 선생님이 PPT로 올려놓으니까 필요할 때 보세요. 현대 희곡 단막극입니다. 단막극이란 것은 장막극과 단막극이 있어요. 단막극은 희곡의 구성 단위가 막과 장이 있어요. 막은 뭐냐면 커튼이 딱 쳐지면서 무대 세팅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장은 그냥 장면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세팅이 안 바뀌고 하나의 단막으로 이루어진 좀 짤막한 극이에요. 장막극은 2막, 3막까지 무대가 딱 커튼 쳐지면서 세팅까지 바뀌는 게 장막극이죠. 실험극이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관객과
공연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관객을 극의 안으로 확 끌어들이는 70년대 치고 상당히 파격적인 실험적인 극이죠. 희극 기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 소유를 대하는 또는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현대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한 남녀의 결혼담을 통해서 어느 날 현대 어느 날 어느 저택 요 한 장면만으로 진행되니까 단막극이죠.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란 뭔가. 그래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네요. 이 작품은 연출가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죠? 특별한 장치가 없고 무대와 객석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객을 그간으로 끌어들여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상징적 장치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이 극의 어떤 이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내용은 기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교과서 115쪽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내용 참고해서 하세요. 그리고 구조 한번 볼게요. 자, 희곡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하강과 대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 다 빌렸다가 자, 물건이 계속 뺏기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고 사랑이란 진짜 뭔가 하고 진심을 전달하면서 함께 결혼하는 해피엔딩. 그죠? 인생이 사실 이렇게 해피엔딩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극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 여러분 콕콕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이 극의 주제의식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그런 것에 크게 의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유를 넘어선 변치 않는 것. 이 극에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덤으로 주어진 관계, 덤으로 주어진 시간, 덤으로 주어진 삶을 우리가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시간을 초월해서 남을 수 있는 영원한 사랑하면서 살자, 그런 내용을 재밌게 전달해 줬네요. 퀴즈는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게 너무 쉬워요. 우리 한번 봐볼까? 나오니까. 자, 여자의 별명으로 소유에 대한 작가의 생각 알 수 있는 것은 떼떼땡땡. 발이 뭐야 이거. 재밌으라고 이렇게 했나봐요. 발이 뭐야. 이 작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건을 회수하는 장치를 설정했죠. 그래서 이게 그게 진행될 때는 시계 장치가 있어요. 시계 장치를 크게 보여줍니다. 주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오케이. 네. 자, 여자는 재산이 다시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 받아들인다?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가지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남는 영원한 사랑을 찾게 되죠.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 끝났어요. 혹시 PPT에서 여러분 정리할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덜한 게 있나 볼게요. 자, 이거 첫 번째 요거 했었고요. 요거 아까 했습니다. 자, 구조도 다 했고, 네, 다 한 것 같아요. 자, 소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인식의 변화가, 등장인물의 인식이 변화하죠. 그죠? 서사도 그렇고 극도 그래요. 서사하고 극에서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표현 방법은 다르다고 했어요. 서사는 묘사도 되고 직접 간접 제시가 다 되지만 극은 대사와 행동을 통한 간접 제시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등장인물을 통해서 갈등과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은 유사한 구조입니다. 서사나 또 이 극에서 인물 있죠. 등장인물은 이게 문제적 인물이라고 해요. 어떤 내면의 갈등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한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서사 구조에 나오는 주된 인물, 문제적 인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는 처음에 허위의식에 쌓여 있었죠. 거짓으로라도 사랑을 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거짓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죠. 그죠? 이런 등장인물의 내면의 변화가 있죠. 이 등장인물의 내면의 변화와 함께 극은
극은 현재로 진행되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무대 희곡 결혼이라는 작품을 보는 관객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극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의 변화를 여러분도 함께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그런데 이 희곡은 특이한 점이 그 함께 느끼는 장치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관객을 극 안으로 훅 갖고 오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에게도 이 주인공의 내면의 변화가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느꼈어요. 뭔가를. 자, 그러면 거의 본문 내용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요거 볼게요. 이 작품에 이제 실험적 기법과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상징적 소재와 장치가 많다고 했어요. 극은 서사보다 훨씬 함축적이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원래 이 작품이 전개될 때는 아주 시선 띄는 곳에 째깍째깍째깍 하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와 함께 움직이는 보조적 인물이었던 하인 이런 사람들이 주제의식 모든 시간을 흘러가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확 허물어 준 것도 상당히 새로운 장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뒤에 학습활동 나오는데 이 학습활동 부분은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것까지 1시간에 다 하자고 하면 너무 길어서 요 학습활동 부분은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본문 읽으면서 극 장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연극 보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극의 대본인 희곡을 배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참 좋죠. 마음먹으면 볼 수 있어요. 그냥 용돈만 조금 땡겼으면 볼 수 있는데 극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특히 우리 지방 같은 곳에서는 청주에도 작은 극단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관객이 없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극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이런 청소년들이 연극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대본 쓰기 또 연극 연출하기 이런 걸 좀 몇 년 해본 적이 있는데 요거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많은 장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극대화된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장르, 서정은 아직 여러분하고 하지 않았어요. 시장르, 서정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배웠던 아웃클리 구두처럼 서사 장르가 있어요. 서사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자 없이 직접 작가가 자신 이야기를 던져주는 교술 장르도 있었습니다. 그건 배웠죠, 그죠? 그리고 극 장르, 현재화된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는 극 장르를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거나 또는 마음을 내어서 선생님은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극에도 한번 참여한다는 것은 관객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작자와 연출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아마 젊은 시절에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인생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교실에서 함께 공동대본도 써보고 욕심인가요? 공동대본 쓰려고 그러면 최소한 8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선생님이 함께 에피소드를 던지고 에피소드를 관련된 화제들을 다 끌어내서 추려서 함께 써서 합쳐서 만들려고 그러면 해보니까 최소한 8시간 최소 8시간 정도는 걸리던데 어쩌면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 여러분 동아리 구성할 때 희곡 창작반이라고 해봤는데 희망자가 없어. 여기 남자학교 와서 좀 해봤더니 희망자가 없어요. 지금 조직이 안 됐어. 조직이 됐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매력이 있어요. 서사 장르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매력이 있다면 극 장르는 확 함축해서 던져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장르예요. 마음을 내어서 지방에 있는 작은 극단의 극들도 좀 보러 다니고 저희 학교에 보니까 연극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교사 극단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 선생님이 강구하시면 극도 보러 가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좀 뭐 서울이나 큰 도시로 가게 되면 마음을 내어서 한번 가보면 아마 또
삶을 보는 눈이 요만큼은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극 시간, 극 장르를 배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요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리 이 대단원의 학습 목표는 극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그죠? 극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그리고 희곡의 구성 요소 그죠?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극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없을 수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상 여러분이 극을 배우고 접근하는 것은 요거 한 번 정도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새로운 길을 터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교과서 남은 부분은 뒷부분 여기 마무리는 한 20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교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서 발췌해서 원격 수업하기 좋은 단어는 원격을 하고 대면하기 좋은 수업은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원격 시간에 뵐게요. 고생했습니다.